400년의 침묵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쿠릴 해구 지하 5영미터에서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우리 세대가 마주할 수도 있는 가장 거대한 지각 변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홋카이도 동쪽 쿠릴 해구에 쌓인 에너지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 규모 9.3의 초거대 지진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17세기 이후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은 이른바 지진의 공백력이 이제 폭발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10kB 이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밀 분석 리포트입니다. 영상은 약 20분 내외로 진행되며 쿠릴 해구의 지질학적 메커니즘부터 시작해 한반도 17개 주요 도시와 일본 지역별 상세 영향,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동해안이 정말 일본의 방파제가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거주하시거나 일본 사포로, 오타루 지역에 가족이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1년에 겨우 8cm 움직이는 지각이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변하는지 그 큐리오시티 갭의 정답은 영상 후반부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기압 배치만큼이나 위태로운 지각의 배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쿠릴 해구는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파고드는 경계선입니다. 보통은 판이 파고들며 자잘한 지진을 일으켜 에너지를 조금씩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 완전히 고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스프링을 400년 동안 끝없이 압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해저 500m의 관측기기를 설치하고 GPS와 음파를 동원해 4년간 정밀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 지각이 매년 8cm씩 판의 이동 방향과 똑같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과 판 사이가 본드로 붙인 듯 강력하게 결합되어 에너지를 100% 축적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지역별 상세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지진의 중심부부터 한반도 내륙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홋카이도 구시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번 지진의 진원역에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최대 20m에서 30m 높이의 쓰나미가 단 10분 만에 해안을 덮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시로의 하루토리오 호수 바닥에서는 지난 6~0년간 발생한 20여 차례의 초거대 쓰나미 퇴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300년에서 400년 주기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재앙이 반복되었음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무로와 하마나카 지역은 해발 고도가 낮아 쓰나미 침수 피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에서 5km 떨어진 내륙까지 바닷물이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분들은 흔들림을 느끼는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수평 이동보다는 수직 대피가 생존율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포로와 오타루를 포함한 홋카이도 서부 지역입니다. 진원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규모 9.3의 지진은 행성 전체를 흔드는 수준입니다. 특히 오타루에 지인이 계신 분들의 걱정이 많으신데 서쪽 해안은 동쪽보다는 쓰나미 파고가 낮겠지만 지진동에 의한 건물 붕괴와 화재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굳이 바다 및 500m의 기기를 심어 1cm의 움직임을 측정할까요? 육지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바닷속은 전파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음파를 쏘고 다시 위성으로 배의 위치를 보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1cm의 오차없는 측정이 바로 10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예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입니다. 거리는 멀지만 규모 9급 지진은 장주기 지진동을 유발합니다. 고층 빌딩이 많은 서울에서는 건물이 좌우로 천천히 그러나 아주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큰 공포를 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정지 등 도시 기능의 일시적 마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인천과 수원 등 경기 서부권 역시 지반이 부드러운 매립지가 많아 지진파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지진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강릉과 속초를 포함한 강원 동해안 지역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동쪽에서 발생한 지진은 일본 열도가 1차적으로 막아주지만 쓰나미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동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파고는 일본 측보다 훨씬 낮겠지만 해수면이 갑자기 높아지며 항만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너울성 파도와 겹칠 경우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춘천 지역은 내륙 깊숙이 위치해 직접적인 쓰나미 피해는 없겠으나 강원도 특유의 산악지형에서 지진동에 의한 산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전, 세종, 청주 등 충청권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들입니다. 지진 발생 시 국가 데이터센터나 주요 공공기관의 시스템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실내에서 낙하물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는 요령을 미리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입니다. 포항과 경주를 포함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각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쿠릴 해구의 거대 지진이 한반도 내륙의 활성단층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학계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해안 지역은 최고 수준의 내진 성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상 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산, 울산, 창원 등 남해안 공업 벨트입니다. 거대한 크레인과 대형 선박이 밀집한 이곳에서 지진동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작은 흔들림에도 화재나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고도의 정밀 점검이 요구됩니다. 광주, 전주, 목포 등 호남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최근 발생하는 지진들의 경향을 보면 안전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포 등 해안 도시는 장주기 지진동에 의한 지반 약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는 이번 지진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에서 돌아 들어오는 쓰나미 파동이 제주 동쪽 해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 인근에서 잦아진 지진 문자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데 거대 지진 발생 시 해수면의 미세한 변화라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우리 국토의 막내이자 최전방 방파제입니다. 이곳은 지진 발생 시 가장 먼저 쓰나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관측 거점입니다. 독도가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우리 땅이 거대한 지구적 힘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생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반 시민 여러분입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집안의 무거운 물건은 아래로 배치하고 비상용 가방에는 생수 손전 등 보조 배터리, 그리고 비상약품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일본 여행 중이라면 현지 재난 앱인 유울크루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입니다. 운전 중 지진을 느끼면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우측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터널이나 교량 위는 특히 위험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와야 하며 차 키를 꽂아둔 채로 대피하는 매뉴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지역 거주자 및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해안가 가두리 양식장이나 선박은 지진 발생 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륙 농가에서는 지진동에 의한 비닐하우스 구조물 변형이나 배수로 차단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넷째, 어르신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가정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지진 발생 시 대피 경로를 미리 몸으로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와 같은 기본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당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큐리오시티 개포에 대한 답변과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죠. 왜 일본 쿠릴 해구의 지각이 겨우 몇 센티미터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위험할까요? 그 비밀은 고착된 에너지의 총량에 있습니다. 판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면 규모 4나 5의 지진으로 끝나지만 이곳처럼 400년 동안 본드로 붙인 듯 고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cm씩 400년이면 약 32m입니다. 즉, 지각이 32m나 억지로 눌려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튕겨 올라올 때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 수만 개와 맞먹는 규모 9.3의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이 댓글에서 궁금해하셨던 일본이 우리를 위한 방파제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일본 열도가 태평양의 거대 쓰나미를 막아주는 거대한 성벽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쓰나미는 단순한 파도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거대한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일본 열도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나 섬을 돌아오면서 굴절되는 회절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담장 뒤에 숨어도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방파제만 믿고 방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가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예상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호쿠 대학의 이번 연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6영년의 지층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낸 결과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17세기의 재앙이 21세기에 재현될 확률은 100%입니다. 다만 그 시점만이 불확실할 뿐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떠돌까는 바누아투의 법칙이나 각종 예언적 이야기들에 현혹되기보다는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연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쌓인 에너지를 물리법칙에 따라 해소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해소의 순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쿠릴 해구는 400년 주기의 초거대 지진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규모 9.3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진 발생 시 원카이도 동해안은 10분 이내에 30m급 쓰나미가 도달하며 이는 한반도 동해안과 제주도에도 파동의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막연한 공포보다는 거주 지역의 대피 경로 확인과 비상 물품 준비 등 실질적인 대비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본에 가족이 계시거나 자주 왕래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공유하여 경각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저의 미세한 떨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수치 변화가 감지되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긴급 상황 시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관심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자연 앞에 겸손하되 준비된 마음으로 당당하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